안녕하세요. 묵쌤입니다. 요즘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률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쌀값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쌀의 소비는 격감하고 있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지 않아 떨어지는 쌀값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들으면서 떠오른 고사성어가 미봉책이었습니다. 법안의 찬반을 떠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미봉책을 중심으로 쌀값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봉책이라는 고사에는 뜻밖의 반전도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사성어 미봉책의 한자 풀이입니다. 두루미 꿰멜봉, 꿰책, 즉 미봉책이라는 말은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대책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럼 한 글자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봉책에서 두루미자입니다. 두루미자는 활군과 너이의 결합으로 두루, 널리, 미륵 등의 뜻을 가진 한자로 용례로는 미륵보살의 준말 미륵, 하는 일 없이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광일미구, 사방 정토에 있다고 하는 부처의 이름 아미타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봉책에서 꿰멜 봉자는 실사변과 만날 봉의 결합으로 용례로는 선녀의 옷에는 꿰맨 자국이 없는 것처럼 흠이 없는 훌륭한 글 천의 무봉, 수술한 자리를 꿰매어 붙이는 봉합, 바느질을 뜻하는 재봉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미봉책에서 꿰책자입니다. 이 글자는 대죽과 가시자의 결합으로 용례로는 손을 묶인 듯 꼼짝을 못하는 속수무책,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꿰나 방법, 고식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어로 배우는 미봉책입니다. 미봉책이라는 성어는 현대 중국어에서는 거의 사장된 말이고 같은 뜻으로 권의지계라고 합니다. 권의지계를 중국어로 읽으면全이지지, 全이지지로 읽습니다. 중국어 예문 하나 올려봅니다. 撒谎只是一个应对眼前危机的权宜之计而已. 거짓말은 상황을 모면하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미봉책의 유래입니다. 미봉책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는 멀리 중국의 주나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천자국이었던 주나라의 왕은 환왕이었는데 당시 주나라는 명목상으로는 천자국이었지만 제후국들이 강성해지면서 주왕실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환공은 이를 바로잡으려고 먼저 오만한 정나라의 장공을 치기로 마음을 먹고 제후국들에게 참전을 명하였습니다. 드디어 환왕은 연합군을 이끌고 직접 전쟁에 나섰습니다. 한편 정나라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나라에는 원이라고 하는 뛰어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합군과 정나라가 진을 치고 전쟁을 앞둔 상황인데 정나라의 전략가 원은 연합군의 약점이 좌군에 있음을 간파하고 좌군을 먼저 치자 환왕이 지휘하는 중군도 혼란에 빠졌고 결국 어깨에 화살을 맞은 환왕은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장공은 원의 진원에 따라 원형의 진을 쳤는데 이는 병거를 앞세우고 보병을 뒤따르게 하는 군진이었는데 병거와 병거 사이에는 보병으로 미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의 미봉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의미로 쓰인 말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대책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용어 코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사용어는 양곡관리법입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쌀이 수요량의 3% 이상으로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여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쌀을 사들여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었지만 법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그것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 논리에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상 조건이나 예상 못한 재해나 재난 등으로 올 수 있는 흉년도 대비해야 하고 또 급격한 생산량의 감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이 법이 통과되면 맘 놓고 벼를 재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성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나 농민들도 이 법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생산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고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어 재고는 쌓이고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나 입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쌀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쌀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정치인들은 유권자, 즉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욕을 좀 먹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이 모자라서 혼분식을 장려하던 나라였습니다. 쌀이 남아도라 하는 걱정은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요? 우리 인류가 재배하는 곡식 중에 쌀보다 더 좋은 곡식이 있나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도 햅쌀로 지은 맛있는 쌀밥 드시고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